정화에게 이번 정유월은 돈이 안 들어오는 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과 일, 돈이 움직일 기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많다는 이유로 전부 잡으려고 한다면 돈을 벌기도 전에 내 시간과 에너지가 먼저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화에게 정유월이 들어오는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화일간의 2026년 병원년 정유월 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6년은 병원년이고 이번 달은 정유월입니다. 먼저 천간부터 보겠습니다. 정화에게 병화는 겁재입니다. 그리고 정화는 비견이죠. 병원년의 천간에는 병화 겁재가 있고 정유월 천간에는 정화 비견이 들어옵니다. 즉 올해부터 이번 달까지 정화 주변에는 사람의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동료와 친구, 형제와 지인, 경쟁자와 동업자,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겁재는 나와 같은 화지만 병화입니다. 정화는 작은 불빛과 조명이라면 병화는 밖으로 크게 드러나는 태양과 같은 힘입니다. 그래서 병화 겁재가 들어오면 정화는 나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사람, 더 빠르게 앞서가는 사람,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뭐하고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매출이 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이 컨텐츠는 왜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지? 이런 비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재는 경쟁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는 하지 못했던 일을 같이 움직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좋은 동료와 파트너, 영업을 해주는 사람,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유월 천간에는 정화 비견이 들어옵니다. 비견은 나 자신의 힘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남이 무엇을 하는지 보면서도 결국에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연의 겁재가 외부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었다면 정유월의 비견은 다시 내 기준을 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 달의 핵심은 월지입니다. 정유월의 월지에는 유금이 들어옵니다. 유금 속에는 신금 하나가 들어있죠. 정화에게 신금은 편재입니다. 여기에서 병화와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병화에게 신금은 정제였지만 정화에게 신금은 편재입니다. 편재는 고정된 월급과 반복되는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돈, 프로젝트성, 수입, 영업과 성과금, 그리고 새로운 고객과 부업과 사업, 투자와 유통, 사람을 통해 움직이는 돈을 의미합니다. 정화 남성에게는 새로운 이성과 외부에서 만나는 인연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유월의 정화는 한쪽에는 비견과 겁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편재가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을 통해 돈과 기회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사업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어요. 부업이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SNS와 컨텐츠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고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에게 이번 달은 가만히 앉아서 고정적인 돈만 기다리는 달이라기보다 밖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흐름이 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도 분명합니다. 편재는 돈의 규모보다 회전이 빠릅니다.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쉽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보입니다. 새로운 상품도 보여요. 새로운 투자도 하고 싶어요. 사람과 모임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돈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왜 통장에는 남은 것이 없지? 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연의 오화 속에는 정화 비견과 기토 식신이 들어있죠. 이 기토 식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화가 식신을 생하고 식신의 토가 금의 재성을 생합니다. 바로 식신생재입니다. 정화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술, 경험, 컨텐츠, 상품, 서비스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유월 정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무엇을 상품화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한다면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글과 말을 잘한다면 컨텐츠와 강의가 될 수 있어요. 영업을 잘한다면 고객을 연결해 수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술이 있다면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와 상담 같은 전문 분야가 있다면 자신의 해석과 경험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식신생재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을 시장이 돈을 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화는 병화보다 조금 더 세밀합니다. 병화가 크게 알리고 사람을 모으는 힘이라면 정화는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팔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 돈을 내고 다시 찾아올 만큼 정확한 가치를 만들어도 됩니다. 정유월 정화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더 유명해질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 무엇에 실제 돈을 지불할까? 이 질문을 제대로 찾는 것이 이번 달의 핵심입니다. 자, 12운성으로 보겠습니다. 정화는 병원연의 오화에서 인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유월 유금에서는 장생지에 들어가죠.
둘 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먼저 임관입니다. 임관은 자신의 힘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립과 역할, 직업과 책임,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힘입니다. 병원연의 정화는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화라고 해서 항상 조용하고 섬세하게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연 오화는 정화의 뿌리를 만들어 줍니다. 내가 직접 해보겠다 라는 생각이 강해질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자신의 업무 영역을 만들고 싶어집니다. 사업에서는 자신의 브랜드와 상품을 가지고 싶어요. 컨텐츠를 한다면 남의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관점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과 관계에서도 자신의 기준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관입니다. 그런데 정유월에 들어오면 정화는 장생지로 이동합니다. 장생은 새로운 생명력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돈, 새로운 사업,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이 생겨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임관과 정유월의 장생을 함께 해보면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병원연에 이제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라는 기반을 만들었다면 정유월에는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첫 번째 의미 있는 고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꾸준히 만든 사람에게 새로운 유입이 생길 수 있어요. 기존 직장인에게 부업과 외부 활동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기존 관계에서 새로운 미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생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장생은 아직 완성된 성공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달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보였다고 바로 큰 돈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좋다고 바로 인생 전체를 결정할 필요도 없어요. 새로운 직장 제안을 받았다고 현재 모든 것을 바로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생은 작게 시작하고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왜 아직 나무가 안 됐지?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작게 테스트하고 반응을 확인하고 좋은 것은 조금씩 키워가는 것입니다. 병원연의 인간이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다면 정유월의 장생은 좋다. 이제 그 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키워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정화는 모든 기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지만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강한 정화와 신약한 정화의 차이. 같은 정화라도 원국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은 정유월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먼저 원국의 사화와 오화, 인목과 묘목이 충분하고 병화와 정화까지 있어 정화의 힘이 강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신강한 정화에게 정유월의 육은 편제는 상당히 활용하기 좋은 재성입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식신을 사용해 상품과 컨텐츠를 만들고 그 결과를 새로운 고객과 매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본업 외에 새로운 역할과 프로젝트가 돈과 평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고객층과 시장을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신강한 정화는 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한 가지 방식에만 머무르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강한 정화의 문제는 비겁의 과잉입니다. 병원연에는 병화 겁재와 오화의 정화 비견이 강합니다. 정유월 천간까지 다시 정화 비견이 들어오죠. 사람도 많고 자신감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사업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투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또 상품을 만들고 싶어요. 수익이 조금 생기면 광고비를 더 쓰고 싶습니다. 신강한 정화는 이번 달 돈을 만드는 능력보다 기회를 거절하는 능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원국의 목과 화가 부족하고 금과 수가 강해 정화가 약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가을 6월은 금기운이 강합니다. 정화에게 유금은 편제죠. 재성이 강한데 일간이 약하면 돈과 기회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보입니다. 고객도 들어와요. 하지만 내가 그 일을 수행할 체력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주문이 들어와도 생산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돈은 더 주지만 책임도 큰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부업이 돈이 될 것 같아 시작했는데 본업과 함께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큰 기회를 잡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목의 인성과 화의 비겁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공부와 준비, 사람과 도움, 팀과 동료,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병원연 자체에는 화의 비겁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신약한 정화에게는 이 비겁이 힘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동료가 생길 수 있고 혼자 할 수 없던 일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돈을 또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역할과 수익 배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신강한 정화는 사람과 기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신약한 정화는 좋은 사람을 이용해 감당 가능한 범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비경과 겁제도 신강과 신약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됩니다. 구조에 따른 용신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화의 용신을 구조에 따라 보겠습니다. 정화라고 해서 작은 불이니까 무조건 목이 필요하다, 불이니까 수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용신은 계절과 강약, 조후와 원국 전체의 순환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목과 화가 많아 지나치게 강한 정화입니다. 인묘목과 사오와 병정화가 반복되어 정화가 강하다면 목과 화를 더 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토의 식신과 상관을 사용해 결과물을 만들고 그 토가 금의 재성을 생하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즉 식상생재입니다. 정유월의 요금 편제는 이런 신강한 정화에게 좋은 현실적인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관심을 돈으로 연결하고 자신의 기술을 상품으로 만들고 오래 공부한 것은 서비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을에 금이 강한데 정화가 약한 구조입니다. 정화가 약한 상태에서 재성이 너무 많으면 죄다 신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은 보이지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은 들어오지만 계속 일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는 커지지만 내 체력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돈을 더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의 인성과 화의 비겁을 보완해야 합니다. 나를 키우고 내 역량을 높이고 좋은 팀과 사람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화와 토가 많아 지나치게 건조한 정화입니다. 정화도 불입니다. 병원년은 화기가 강합니다. 원국에 화와 토가 많고 수가 부족하다면 수의 관성이 조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수는 정화의 불을 완전히 끄는 것이 아니라 열을 조절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정과 규칙, 휴식, 계약과 책임,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신약한 정화에게 강한 수가 들어오면 관살의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비겁이 너무 많은 정화입니다. 이번 병원년 정유월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병화 겁제, 정화 비견, 오화의 비견이 강합니다. 그런데 유금 편제가 들어옵니다. 사람과 돈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사업을 같이 하자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투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 프로젝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과 결과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국의 토의 식상이 적절하면 각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숫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재성으로 이어집니다. 즉 비겁이 있다고 무조건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산성을 명확히 만들면 함께 더 큰 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성이 강하고 기회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정화입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회를 더 얻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를 고르고 반복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편제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좋은 사업이 보이고 내일 또 다른 투자가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계속 방향이 바뀌면 정작 축적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제적인 운영 방식을 일부러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된 예산, 반복 가능한 상품, 정해진 업무 시간, 일정한 저축 같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은 정화에게 어떤 오행이 무조건 좋다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주에서 무엇이 지나치고 무엇이 부족하며 어떤 힘을 연결했을 때 현실이 가장 안정적으로 순환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정유월의 정화는 특히 식신생재가 필요한 사람인지 재단 신약을 보완해야 하는 사람인지 비겁이 과다해서 사람과 돈을 분리해야 하는 사람인지 수의 관성을 통해 생활의 과열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현실적인 개운법도 달라집니다. 자, 먼저 연애운입니다. 정화 남성에게 금의 재성은 이성과 배우자입니다. 이번 정유월 유금 속 신금은 편제죠. 따라서 정화 남성에게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연애는 정제보다 조금 더 외부 활동성이 강합니다. 직장 밖의 모임, 친구의 소개, 취미와 여행, SNS와 행사, 일을 하다가 연결되는 관계처럼 기존 생활권 밖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만나던 스타일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활동적이고 자신의 취향이 분명하며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제가 들어왔다고 무조건 여러 이성이 생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편제는 사람과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문제는 병원연의 겁제와 정유월의 비견입니다. 정한 남성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동료, 모임과 일이 계속 늘어나면서 연애 관계에 사용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경쟁심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연애, 친구의 결혼, 친구 배우자의 조건과 내 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비교하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편재의 매력은 새로움이지만 좋은 관계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보다 그 사람에게 꾸준히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화 여성에게 남성과 배우자는 수의 관성입니다. 이번 정유월에는 수의 관성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달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정화 여성에게 강한 남자운이 들어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금 재성이 수의 관성을 생하는 오행 흐름이 있기 때문에 원국에 임수와 계수, 해수와 자수가 있는 정화 여성은 직장과 돈,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관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좋아지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사업과 직장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정화 여성은 이번 달 연애 자체를 억지로 만들기보다 자신의 생활과 일을 넓히는 것이 오히려 인연의 접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화는 상대의 작은 감정 변화를 잘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 차갑게 반응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혼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비견이 강합니다. 상대를 분석하기 전에 내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원하는 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행동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달 정화의 연애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제 생활 안에 포함시키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결혼운과 부부운입니다. 결혼과 부부운에서는 돈과 사람의 경계를 잘 봐야 합니다. 정화 남성에게 정유월의 편제는 배우자와 관계의 활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애 중인 사람은 결혼을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편제는 변화가 빠른 만큼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과 돈, 직장과 생활, 양가 부모와의 관계를 충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화 여성도 부부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국에 관성이 있다면 재성이 관성을 생하면서 배우자의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이번 달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사람입니다. 병원연의 겁재와 정유월의 비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동료, 가족과 형제, 사업 파트너와 지인이 부부의 시간과 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가족을 도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때 배우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화는 상대에게 따뜻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주변 사람의 부탁도 쉽게 거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외부 사람을 챙기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보다 먼저 우리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운을 경영하는 부부는 주변 사람을 전부 끊어내는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돈과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경계를 함께 결정하는 부부입니다. 자, 직장운입니다. 직장에서는 사람과 경쟁, 새로운 프로젝트가 중요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병원연의 겁재와 비견, 정유월의 비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동료가 들어오거나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던 프로젝트에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는 병화처럼 정면으로 경쟁해서 이기려 하기보다 자신만의 세밀함과 완성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연 오화 속에는 기토 식신이 있습니다. 식신을 사용하세요. 내가 하는 업무를 더 정확하게 만들고 고객이 실제로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유월 편제는 새로운 업무와 외부 기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무 이외에 프로젝트, 성과급이 있는 업무, 영업과 외부 고객 업무, 새로운 부서와의 협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력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이나 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하는 부탁을 받으면 내가 해볼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일을 계속 받아주면 결국 그 사람이 가장 바쁜데 가장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내 업무 범위를 기록하세요. 내가 만든 결과와 프로젝트, 매출과 개선 내용을 남기십시오. 비견이 강한 달에는 개인 기여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팀과 협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누가 해도 되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이 부분은 정화가 가장 잘한다 라는 영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운 회사의 조건이 실제로 좋은지 봐야 합니다. 편제는 새로운 기회를 크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성과급과 자유로운 조직 문화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급과 고용 안정성, 성과급 조건, 업무 시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달 정화의 직장운은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자, 사업운입니다. 사업을 하는 정아에게 정유월은 상당히 재미있는 달입니다. 6은 편제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새로운 고객, 새로운 시장, 새로운 유통 경로, 협업과 제휴, 부업과 프로젝트성 매출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만 바라보기보다 새로운 유입 경로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사업의 핵심은 식신생재입니다. 정아가 직접 잘하는 것을 상품화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팔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SNS 팔로워가 많아도 결제 상품이 없다면 돈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잘해도 예약과 결제 시스템이 없다면 사업이 아니죠. 제품이 좋아도 반복 구매 구조가 없다면 매번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능력을 어떤 가격으로 어떤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외부 시장을 의미합니다. 기존 고객과 다른 고객층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광고, 새로운 판매 채널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전부 하지 마세요. 장생은 작은 테스트에 좋습니다. 한 가지 채널에서 작은 비용으로 테스트하고 반응이 나오면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한 사람과 동업 문제도 중요합니다. 병화 겁재가 있죠.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업하면 안 됩니다. 역할과 지분, 투자금과 수익 배분, 브랜드와 고객 데이터의 소유권을 정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매출에 취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늘면 광고비를 늘리고 사람을 채용하고 사무실을 넓히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매출보다 현금으로 실제 얼마가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아 사업가가 운을 경영하는 방법은 가장 큰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빛 하나라도 고객이 계속 찾아오는 등불로 만드는 겁니다. 자, 금전운입니다. 금전운에서는 편제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편제는 고정적인 돈보다 움직이는 돈이죠. 새로운 고객, 성과급과 부수입, 프로젝트, 영업과 거래, 사업과 투자처럼 외부 활동을 통해 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월급만 받던 사람도 내가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새로운 매출처를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돈의 흐름도 빠르다는 겁니다. 들어온 만큼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과 모임, 여행, 사업비, 광고, 새로운 상품, 투자에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겁재와 비견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돈이 나갈 가능성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친구의 투자 제안, 동업 제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공동 구매와 공동 사업처럼 사람과 돈이 연결되는 일은 더 꼼꼼하게 보세요. 관계와 돈을 분리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인지와 좋은 사업 파트너인지는 다른 문제죠. 그리고 편제가 들어오면 큰돈의 기회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잘하면 크게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아에게 이번 달 가장 좋은 돈은 우연한 한방보다 내가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 한번 500만 원을 버는 것과 매달 100만 원을 반복해서 버는 구조 중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더 가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돈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은 바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사업비, 저축, 투자금을 구분하세요. 편제의 돈은 한 통장에 두면 계속 움직입니다. 이번 달 정화의 금전운은 큰 돈을 잡는 능력보다 움직이는 돈 가운데 내 것으로 남길 돈을 구분하는 능력에서 완성됩니다. 자, 건강운입니다. 건강은 명리적인 상징의 언어로 보겠습니다. 정화는 촛불과 등불, 조명과 작은 불에 비유합니다. 정화는 병화처럼 한 번에 강하게 타오르기보다 계속 안정적으로 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2026년 병호년은 화기가 강합니다. 사람과 활동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정유월에는 비견과 편제가 들어오면서 외부 활동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돈을 벌고 새로운 기회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생활 시간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명리적인 상징으로는 과도한 피로, 수면 부족, 열감과 건조함, 생활 리듬의 불규칙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화는 큰 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료가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사람을 상대하면 어느 순간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하루의 에너지 예산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난 날에는 혼자 쉬는 시간을 만들고 밤까지 일을 했다면 다음날 일정을 줄여야 합니다. 편제가 강하면 밤 약속과 모임, 회식과 술자리가 늘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면과 수분, 규칙적인 식사와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운동도 갑자기 강도를 올리기보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증상이나 불편함이 있거나 지속된다면 명리 해석에 의존하지 말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별 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정축 일주입니다. 정축 일주는 정화가 축토 위에 앉아 있으며 12운성으로 묘지에 놓입니다. 축토 속에는 기토, 식신, 개수, 편관, 신금, 편재가 들어 있습니다. 생산과 돈, 직장과 압박이 배우자 궁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일주입니다. 현실적인 책임을 많이 생각하고 자신이 만든 결과를 실제 생활과 돈으로 연결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정유월의 유금은 일지 축토와 유축 반합을 이룹니다. 금의 재성 기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원국에 사화까지 있다면 사유축 금의 흐름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화에게 금은 재성이죠. 돈과 고객, 정화 남성에게는 연애와 배우자 문제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연의 오화는 일지 축토와 추고해를 만듭니다. 겉으로 크게 충돌하기보다 돈과 가족, 관계와 생활에서 보이지 않던 서운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축일주는 사유축 그룹이기 때문에 병원연의 오화가 도화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만남, 사회적인 활동이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토는 이 그룹의 화계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축일주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힘과 혼자 자신의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힘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상담과 교육, 연구와 컨텐츠를 외부에 보여주면 좋습니다. 정화에게 정유월의 유금은 전통적으로 천을귀인과 문창의 의미를 함께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과 돈 문제에서 좋은 정보와 현실적인 조언을 얻는 흐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축일주 남성은 편재가 배우자 궁 안에도 있고 이번 달에도 강해집니다. 새로운 만남과 돈의 기회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존 관계가 있다면 외부 사람과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축일주 여성은 배우자 궁 안에 편관이 있습니다. 재성이 강해지면서 원국 구조에 따라 배우자의 직장과 경제 문제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축일주의 정유월 운을 경영하는 선택은 모든 기회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돈이 많아질수록 무엇이 실제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정묘일주입니다. 정묘일주는 정화가 묘목 위에 앉아 있으며 12운성으로 병지에 놓입니다. 묘목 속 을목은 정화에게 편인입니다. 생각과 감각, 정보와 직관,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석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묘일주는 겉으로 부드러워 보여도 자신의 취향과 기준이 상당히 분명할 수 있습니다. 정유월의 유금은 일지 묘목과 묘유충을 만듭니다. 배우자 궁과 생활 기반에 직접적인 변화가 들어옵니다. 관계와 직장, 사업과 주거, 생활 리듬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병원연의 오화는 일지 묘목과 묘오파를 만듭니다. 기존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관계와 약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 맞지 않던 방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묘일주는 해묘미 그룹에 속하고 묘목은 이 그룹의 장성 자리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지키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힘이 강합니다. 묘유충이 들어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조건과 기존 자기 방식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버티기보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묘일주 남성에게 유금 편재는 연애와 이성의 움직임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궁과 재성이 직접 충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기존 관계에서 돈과 미래, 생활 방식의 차이가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충은 무조건 이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혼과 동거, 이사처럼 관계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묘일주 여성도 배우자 궁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기존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활을 다시 점검할 수 있어요. 사업에서는 브랜드와 상품, 고객층을 크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묘일주의 정유월 운을 경영하는 선택은 변화를 전부 막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본질적인 기준은 지키되 더 이상 나와 맞지 않는 관계와 환경을 바꿀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정사일주입니다. 정사일주는 정화가 사화 위에 앉아 있으며 12운성으로 제왕에 놓입니다. 사화 속에는 병화, 겁재, 무토, 상관, 경금, 정제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과 경쟁, 표현과 돈이 배우자 궁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일주입니다. 정사일주는 정화 가운데서도 추진력과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유월의 유금은 일지 사화와 사유 반합을 만듭니다. 금의 재성 기운이 강해집니다. 원국에 축토까지 있으면 사유축, 금의 흐름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과 돈, 계약과 고객, 연애와 현실적인 관계의 문제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병원연의 오화와 사화가 이어지면서 화의 힘이 강해집니다. 원국에 미토까지 있다면 사오미, 화의 흐름이
강하게 완성될 수 있어요. 즉 한쪽에서는 자신의 힘과 표현력이 강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성의 돈이 강해집니다. 잘 사용하면 굉장히 생산적인 구조가 됩니다. 정사일주는 사유축 그룹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연의 오화가 도화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의 관심, 컨텐츠와 이미지, 영업과 관계에서 존재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정사일주의 사화는 정화에게 전통적으로 양인의 성향을 논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추진력이 너무 강해지면 내가 알아서 한다 라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다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정사일주 남성은 일지 안에 정제가 있고 이번 정유월에는 편제까지 들어옵니다. 안정적인 관계와 새로운 외부 인연, 고정 수입과 새로운 돈의 기회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동시에 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사일주 여성도 사회활동과 돈이 커지면서 관계에서 주도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역할을 나누세요. 정사일주의 정유월 운을 경영하는 선택은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추진력을 실제 돈으로 연결하되 돈과 사람을 동시에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정미일주입니다. 정미일주는 정화가 미토 위에 앉아있으며 12운성으로 관대에 놓입니다. 미토 속에는 기토, 식신, 정화, 비견, 을목, 편인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기술, 전문성과 생산성이 배우자 궁 안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정미일주는 자신이 가진 것을 오랫동안 키워 결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병원연의 오화와 일지 미토가 오미합을 만듭니다. 화와 토의 흐름이 강해집니다. 정화의 힘이 식신으로 이어지면서 상품과 컨텐츠, 기술과 결과물을 만들기 좋습니다. 그리고 정유월의 유금 편제는 그 결과를 실제 돈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정미일주에게는 식신생제의 흐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준비했던 것을 세상에 내놓기 좋습니다. 강의와 상담, 상품과 컨텐츠, 디자인과 기술, 오랫동안 공부한 전문 분야를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미일주는 해묘미 그룹에 속하고 미토는 화계의 자리입니다. 혼자 연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깊게 쌓고 철학과 전문성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오래 준비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고 조금만 더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라고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월에 편제가 들어옵니다. 시장에서 실제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작은 형태로 판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미일주 남성에게는 편제의 연애와 사람의 기회도 들어옵니다. 자신의 일과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과 연애를 모두 잘하려다 시간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미일주 여성은 원국에 수관성이 있다면 재성이 관성을 생하면서 직장과 경제 문제가 배우자와의 현실적인 미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미일주의 정유월 운을 경영하는 선택은 더 오래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준비한 것 하나를 세상에 내놓고 실제 고객과 현실의 반응을 받는 것입니다. 자, 정유일주입니다. 정유일주는 정화가 유금 위에 앉아 있으며 12운성으로 장생에 놓입니다. 유금 속 신금은 정화에게 편제입니다. 배우자궁 자체의 돈과 사람, 외부 기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일주입니다. 사람과 연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거나 사업과 현실적인 감각이 빠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유월의 월지도 유금입니다. 일지와 월지가 같은 유금으로 반복됩니다. 편제의 힘이 강하게 반복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금은 자형을 논하는 글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유유자형의 긴장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돈과 관계에 대한 생각을 지나치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더 벌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춰? 저 사람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유일주는 사유축 그룹에 속합니다. 병원연 오화는 이 그룹의 도화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새로운 관계가 늘 수 있어요. 그리고 유금 자체는 이 그룹의 장성 자리입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존재감과 역할, 돈과 성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금 자체가 정화에게 전통적으로 천을귀인과 문창의 자리로도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좋은 사람과 정보, 현실적인 조언, 글과 말, 기획과 전문성을 돈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정유일주 남성은 배우자 궁에 편제가 있고 정유월에도 편제가 반복됩니다. 새로운 사람과 외부 활동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만남의 폭이 커질 수 있지만 기존 관계가 있다면 사람과 관계의 경계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유일주 여성도 사회활동과 돈의 흐름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독립성과 생활의 기준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새로운 고객과 매출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욕심 때문에 모든 채널과 사업을 동시에
확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유일주의 정유월 운을 경영하는 선택은 모든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기회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마음과 일정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자, 정해일주입니다. 정해일주는 정화가 해수 위에 앉아있으며 12운성으로 태지에 놓입니다. 해수 속에는 임수 정관과 간목 정인이 들어있습니다. 직장과 책임, 배움과 전문성이 배우자 궁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일주입니다. 정해일주는 다른 정화보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부드럽게 보여도 책임감과 자기 기준이 상당히 강할 수 있습니다. 정유월의 유금과 일지 해수 사이에는 직접적인 큰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행의 흐름을 보면 유금의 재성이 해수의 관성을 생할 수 있습니다. 정유월의 돈과 외부 활동이 직장과 책임, 정해일주 여성에게는 배우자와 관계 문제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경제적인 기반이 달라지면서 결혼과 주거를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수 역시 전통적으로 정화의 천을귀인 자리로 봅니다. 정해일주는 자신이 이미 귀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일주입니다. 정유월의 유금 또한 정화의 귀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좋은 사람과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선배, 전문가와 멘토가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회계와 법률, 마케팅과 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해일주 남성은 편제가 들어오면서 외부 사람과 돈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궁에는 정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즉흥적인 선택보다 장기적인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일주 여성은 일제 정관이 있습니다. 정유월의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흐름이 원국 전체에서 성립한다면 기존 관계가 현실적인 약속과 결혼, 배우자의 직업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에서 책임과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해일주의 정유월 운을 경영하는 선택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책임을 더 안정적인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화일간 정유월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에게 2026년 병오년 정유월은 사람과 기회, 재능과 돈, 확정과 선택이 함께 움직이는 달입니다. 병오년의 병화 겁재는 정화에게 외부 사람과 경쟁을 보여줍니다. 오화 속 정화 비견은 그래도 결국 내 힘으로 해야 한다 라는 자립성을 키웁니다. 그리고 오화 속 기토 식신은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결과물로 만들어냅니다. 정유월 천간에는 정화 비견이 들어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월지 유금 속 신금 편제가 정화에게 묻습니다. 좋다. 네 주변에 사람도 많아졌고 새로운 기회도 보인다. 그 중에서 실제 돈과 가치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번 달 정화의 핵심입니다. 정화는 병화처럼 세상을 한 번에 비추는 태양이 아닙니다. 정화는 어두운 공간에서 사람이 실제로 필요한 곳을 밝혀주는 불입니다. 작지만 정확합니다. 가까운 곳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화의 힘은 얼마나 크게 빛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비추느냐에 있습니다. 병원연에는 주변에 불빛이 많아집니다. 나보다 크게 빛나는 사람도 보입니다. 친구와 경쟁자, 동료와 파트너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월에는 새로운 돈과 기회까지 들어옵니다. 이때 정화가 모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신의 불빛이 흔들립니다. 친구가 사업한다고 나도 사업하고 누군가가 투자한다고 나도 투자하고 남들이 새로운 컨텐츠를 한다고 전부 따라가면 결국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정화가 이번 정유월에 해야 하는 것은 모든 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불빛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서비스, 사람들이 계속 구매하는 작은 상품, 반복해서 찾아오는 고객,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내 이름으로 기억되는 한 가지 전문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정유월의 운을 잘 경영하는 정화는 가장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회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하나를 선택하고 그 작은 기회를 오래 꺼지지 않는 수입과 가치로 키우는 사람입니다. 남의 빛과 자신의 빛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크게 빛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정확하게 비추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오래 빛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유월의 편제는 한순간 들어왔다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과 시장, 새로운 사업과 가능성을 키워주는 장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6정화 일주 중 어떤 일주인지, 그리고 이번 정유월에 가장 키우고 싶은 새로운 가능성이 돈인지 직장인지 사업인지 관계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무토일간의 병오년 정유월 운의 흐름을 이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운은 맞히는 것이 아니라 경영하는 것입니다. 운을 경영하는 남자였습니다.